버스에서 내리기도 전에 그녀에게 말을 걸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5명의 뚜렷하게 다른 개인들, 3명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1명은 목에 해파리 문신을 새겼으며 5번째는 자판기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주와 교전하지 마시오라는 단어를 표시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양바를 사려고 할 때마다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콩코르디아 7호에서 인사드립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목요일 이후로는 젤라틴 큐브를 드시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외계 공주가 손짓 한 번으로 당신을 지구에서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요. 그들이 진심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콩코르디아 7에서는 절대 패러디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이 외교 기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별들의 조화의 중심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졌다. 진실. 누군가 반으로 물어뜯으려 한 것 같네요. 달 주위를 떠도는 영광스러운 공황 발작 같아요. 긴장감이 벽을 타고 흐른다. 체스 말처럼 대사들은 서로를 감시합니다. 청소 로봇들조차도 섞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네요. 더욱이 테일의 에어빌 공주를 둘러싼 수수께끼는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거대한 공간 냉난방 시설, 방음 장치, 중력 조절 장치까지 갖춘 곳이 그녀의 숙소입니다. 아무도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끔 역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관찰 중입니다. 경비원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안 드론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고장이 날 것입니다. 한 개인이 벌크헤드 덮개를 제거하지 않고 벌크헤드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녀의 눈이 당신의 임박한 죽음을 비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 룸메이트에 따르면 그건 완전 헛소리래요. 그녀의 시선은 은색 소용돌이에 더 가까운데 잠재적인 결과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한 가지 점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떨어져 있어. 눈을 크게 뜨고 봐. 웃지 마세요. 어떻게든 그녀 옆에 앉는 것은 피하세요. 그래서 당연히 그녀는 해당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파견이 7일째 진행되었습니다. 비번일 때 파스타처럼 보이는 것을 먹었는데 사실 배신 같은 맛이 났어요. 누군가 수중에서 클라리넷을 부드럽게 조르는 듯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왔고 식당은 대부분 조용했으며 절반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태블릿으로 진단을 살펴보면서 섹션 10A에서 유령 생체 신호가 계속 등록되는 이유를 해독하려고 했습니다. 스포일러 경고 유령이 아니라 거대한 거미와 고장난 센서 코드 2개입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월세를 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녀가 나타나기 전에도 그녀의 존재는 내게 느껴졌다. 누군가 분위기를 바꿨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고대 예언에 따라 서브 우퍼를 최대로 틀어놓고 방음실에 있는 것이 제가 경험한 가장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기 위해 눈을 들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집행자 안내방송 그리고 보호막이 모두 없습니다. 희미하게 창백한 회색 천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길고 어두운 머리카락에는 비단 코드처럼 반짝이는 은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각된 초승달처럼 솟아오르는 길고 가늘어진 귀는 아름답고 비인간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위협적이지 않지만 역설적인 방식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빛의 속도는 깨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또한 가능하기도 합니다. 무릎에 손을 모으고 등을 판자처럼 곧게 세운 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숨을 쉬며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모든 주의사항들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에게서 떨어져 있어. 눈을 돌리세요. 침묵이 최선이다. 생각 없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말을 내뱉었다. 우주 정치하기 딱 좋은 날씨죠. 그렇죠. 완전히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한 어둠. 귀 한 번 꼼짝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시도해보세요. 나 옆에 앉으려고 식당에 폭탄을 설치할 리는 없겠지. 왜냐하면 녹색 푸딩은 제가 아직 맛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분자 분류에 저항한다고 합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 내 시선은 태블릿 쟁반,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으로 옮겨갔다. 서리 속 달빛처럼 보였던 피부 아래 병변으로 창백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침묵. 이 조각상의 규칙에 감히 거역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우리는 15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15. 완전히 고요했다. 유일한 소리는 영양 공급기의 작은 삐소리와 내 안에서 커져가는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목소리뿐이었다. 그녀가 일어서자 나는 마시던 음료에 목이 콱 막힐 뻔했다. 그녀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거였어요. 그녀에 의해 여기 파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저 우연이나 일정 오류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 누군가 그녀의 숙소를 청소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녀는 제가 화초인 줄 알았나 봐요. 불안할 때는 선인장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녀는 다음 날 내 곁으로 돌아왔다. 열흘쯤 되자 그것은 일상이 되었다. 식당에 들어가 평소 앉던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마치 외교 위기 속에 갇힌 오래된 미스터리와 점심을 먹는 것처럼 침묵하고 경계하며 신비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저는 대화를 시작하려는 시도를 그만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은 익숙해졌고 거의 즐겁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귀의 떨림입니다. 12번째 날. 가시가 빠진 성게처럼 머리가 생긴 클라렌 프라임 대사에 대해 저는 속으로 조용히 농담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미소 짓는 것처럼 귀가 살짝 떨리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것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농담들이었습니다. 끔찍한 인상 말장난, 그리고 한 줄짜리 농담으로. 그녀의 웃음과 미소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가끔 귀가 움직였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플라즈마 매니폴드를 거꾸로 수리하다가 헬멧에 재채기를 한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억눌린 공포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녀가 귀를 넓히고 나서 뒤로 젖히며 고개를 뒤로 젖혔던 것이었습니다. 모두 매우 우스웠지만 이상하게도 매우 현실적이기도 했습니다. 잠도 잘 자게 되었고 더 이상 교대 보고서에만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스트레스 칩을 업그레이드 했는지 묻기까지 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저 할 말을 잃어서 잠자코 있었다. 듣는 침묵 옆에 앉아있는 것,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그저 존재만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낭만이 부족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적대적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녀는 언젠가 말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녀가 왜 나를 골랐는지 알아내고 싶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그냥 거기에 앉아 파스타를 다 먹고 벌레 구멍과 당황한 AI 바텐더 이야기를 해주면 그녀의 귀가 다시 쫑긋할까 궁금해했다. 그녀의 손가락에 아주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진전. 그녀가 세 번째로 내 옆에 앉았을 때 나는 포크를 놓쳤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둥근 모서리에 중력 호환성 제로 자동 조절, 질량 분포, 그리고 잘못 잡으면 약간 진동하는 손잡이까지 갖춘 미끄러운 도구였다. 나는 항상 그렇게 잡았지만 포크가 쟁반에 부딪히며 소리를 내더니 바닥으로 튕겨나갔다. 내가 주우려고 몸을 숙였지만 그녀가 이미 주워놓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값비싼 유물이나 빈티지 USB 드라이브를 대하듯 포크를 경건하게 잡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극도로 조심하며 폭발물인 듯 내 쟁반 위에 그것을 놓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저는 그것을 종간 점심 얽힘에 들어섰다는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프로토콜을 깨고 불법일 가능성이 있는 끔찍한 경고였습니다. 절대 승인되지 않았고 아마 영적인 것일 겁니다. 공허함이 커졌다. 기침을 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가벼운 독서조차도 당신의 습관을 망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우려. 단 실천년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금기 오래 잊혀진 왕실 포고령.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재채기를 해서 내전을 일으킨 사촌에 대한 각주가 전부입니다. 그녀의 왼쪽 귀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은 양, 아마 먼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끈기 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참고로 당신의 세계에서는 실내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은 특히 왕족 근처에서 불쾌하게 여겨집니다. 단 음이 플랫 빌 경우에만요. 날카로운 걸로 하나 주세요. 전혀 문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누구의 규칙서인가요? 완전히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가 아주 살짝 어깨를 으쓱하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다음 날 제2 복도를 걷다가 불빛이 맥박처럼 한 번 깜빡이고 다시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네, 신고했습니다. 정비공들이 회수 드론을 파견했습니다.
녹였어요. 완전히 녹았어요. 불타고 있는 부품들의 웅덩이. 점심을 먹고 돌아와 보니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전력 흐름의 장애로 인해 기지 일부 지역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침대에 수경재배돔으로 이어지는 복도 그리고 식당이요. 침대 위에 반중력 구름이 형성되었다. 밤새도록 저는 그것 위로 4인치 헤엄쳤어요. 이상하게 아늑하지만 잠꼬대로 뒤척이다. 천장 선풍기에 부딪히면 무서워요. 백스 사령관 제 상사께서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는 휴가일보다 더 많은 외교적 화제를 목격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기술자 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일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제 대답은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네. 그는 등을 아치형으로 구부렸다. 그들은 이상해 내가 말했어. 그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저는 그녀가 항상 제 옆에 앉는다고 고백했어요. 이 시점에서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비명을 억누르려는 듯 아주 살짝 경련을 일으켰다. 내 공주님을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군요. 말도 안 돼. 포크로 그녀를 건드리기만 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녀에게서 포크를 받았습니다. 긴 침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떨어뜨릴 의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콧등을 마사지하며 그는 자신을 기술자 린이라고 소개했다. 공기 중에 있는 가짜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3가지 성간 규칙, 어쩌면 형이상학적 규칙까지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겠어요. 우리 자리는 옆자리였어요. 그녀를 격려했나요? 라고 물었고 어쩌면 그에 대해 농담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농담을 하면 그녀의 귀가 쫑긋 세워지나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들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렉스 사령관의 눈은 감겨 있었다. 그가 다시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승진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당신에게 AI 모니터가 배정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하나 있어요. 게리라면 걱정 없어요. 반항적인 토스터에 대해 추측하면서 게리는 재즈를 연주합니다. 그는 안도감을 가져다 준다. 게리는 이제 덜 민감한 문제들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의 새로운 AI 비서가 몰래와 넥타이를 착용한 키석스피트의 홀로그램 라마를 투사하며 데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즈라 린. 그것은 세련된 분위기로 인사를 건넸다. 저는 스콰이어라고 하고 19살입니다. 제가 이 일에 발언권이 있나요? 저는 수동 감시 종간 예절 프로토콜 준수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태국 왕실 예절인 타이러를 구사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게 맥박치는 리듬과 눈썹을 찡그리는 걸 사용하는 거였나요? 네, 맞아요. 한숨을 쉬며 탑승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콰이어 1구는 항상 제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의 움직임은 은밀했다. 친절하게도 빛을 발산했습니다. 시야 주변에 외교적 과오 목록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때쯤 저는 13살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는 매일 점심시간에 계속 착륙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침묵, 똑같은 자리, 내 기량을 시험해 보려고 잠시 그녀를 무시했어요. 트레이를 열어보니 음식이 완벽하게 손상되지 않은 채 용기 위 1.4인치 정도 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전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텐실 서랍은 제가 숟가락을 가지러 갈 때마다 자동으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 방 온도가 0.5도 내려갔어요. 더 정교하고 더 따뜻하며 더 편안합니다. 스콰이어 19세가 그 변이를 발견했습니다. 환경 매개 변수를 조정할 때 그녀의 생리학적 특성을 고려하고 있나요? 저는 그럼 그녀가 그런 거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꽤 흥미롭네요. 방해 가능성. 그거 정말 불길하네요. 중력이나 시처럼 당신의 상징 체계에 각인되는 것은 변화시키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거리가 느껴져요.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진단 전원 연결 점점 커지는 복도거미 바솔로뮤에게 먹이 주기 등등 심장 박동 사이의 멈춤이나 노래의 마지막 코드처럼 무언가가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내 옆에 앉았다.
다음 순간 나는 또 다른 포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 정말 멋지네요.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는데 우리의 손이 잠깐 스쳤어요. 놀랍게도 제 손가락이었습니다. 단신, 조명이 흔들렸다. 사용하던 기기가 갑자기 재시작되었습니다. 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저도 그래요. 스콰이어 19가 내 눈가의 세계에 뚜렷한 경고 기호와 외교적 패닉 프로토콜을 비추었다. 우리는 적어도 한 번 아니 두 번의 숨을 쉬는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손을 부드럽게 다시 무릎에 올려놓고 뺐다. 스콰이어 19가 섬세하게 따끔거렸다. 비메가의 물리적 공명과 관련하여 기술자인 당신은 이제 7항 구절을 위반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다. 그녀가 막 일어서려던 찰나 정면을 응시하며 왼쪽 귀가 2번 실룩거렸다. 스콰이어 19에서 이것이 처리되었습니다. 그거 완전한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무언가를 말했다. 아마도 네, 이 유대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정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저는 포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문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녀가 떠나자 나는 그녀가 있었던 그 자리에 남아 포크 문제가 계속될지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중력이 갑자기 일을 그만둔 것 같았다. 그들은 물에 둥둥 떠 있었다. 커피에 소용돌이가 생겼어요. 그것은 들리는 것만큼이나 굴욕적이었고 심지어 그 위에 보관 해치로 곧장 떠올랐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환경 시스템의 트리바이어가 세 구역에 영향을 미쳐 제 숙소 식당 외교 구역으로 이어지는 복도가 격리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에 따르면 관성 댐퍼는 피드백 루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가까이 있고 조용히 있는 것만으로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기묘한 재주를 가진 어떤 긴 귀를 가진 공주가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었다. 라구번 영주가 나를 책임자로 지목한 것은 나였다. 반중력 상태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약간 떠있는 기술자 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제 실패한 하모닉 패턴이 생체 인식 데이터와 동기화되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로 인해 핵심 정거장의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마치 중력의 문제점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 정확해요. 그러자 나는 공중에 뜬 채로 커피가 코로 흘러내릴 때까지 아주 천천히 나른하게 커피를 마셨다. 그 다음 브리핑은 그다지 즐겁지 않았습니다. 외교관 경호원 그리고 외교용 띠를 두른 환한 뿌리채소처럼 보이는 클라렌 프라임 대사 한 명이 가득한 방에서 베스 사령관이 서성거렸다. 콘코르디아 7 지도에서 빨간색 깜빡이는 구역이 많은 곳에 감정 오염 물질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제 애니메이션 만화를 봤어요. 물음표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였다. 이건 지속 불가능해요. 렉스가 역의 한 구역을 가리키며 외쳤는데 그 구역에는 이제 역중력 기능이 있었습니다. 귀하의 프로토콜의 위반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사건이 마무리될 겁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말했죠. 내 앞에서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제 포크를 가져갔어요. 농담 몇 개 했어요. 그 결과 그녀는 각인되었습니다. 채소 뿌리가 쉬익 소리를 냈다. 또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귀하의 문화에서 각인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됩니까? 브렉스가 물었다. 마치 세련된 와이파이 연결 같지만 철학적인 비틀기가 더해진 느낌이에요. 스콰이어 19는 그것이 침묵의 동맹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니면 살인 음모, 복잡한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부드럽게 머리를 기댔다. 그녀 옆에 앉는 것을 멈추라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안 돼! 라고 외치며 백스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협의회는 이 연결이 협상에서 더 큰 붕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컨소시엄과 실패 사이의 긴장이 프랙탈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프랙탈 폭발. 모든 해결책에는 추가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벌을 이용해서 의자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안심하세요, 그녀. 옆자리에 계속 앉아 계실 겁니다. 말을 걸어야만 한마디 할 겁니다. 그녀의 반응을 당신이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현상은 당신이 보고할 것이고 그녀가 나에게 숟가락을 또 준다면 외교적 위기는 나중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련의 프로토콜과 함께 통역기나 세련된
가택연금, 팔찌처럼 보일 수 있는 빛나는 손목밴드와 출입증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내가 잠입 스낵 외교관이라도 된 듯 나를 다시 식당으로 보냈다. 이미 아리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방사능처럼 정중하게 대하는 듯이 그녀 주변으로 10피트 방향을 물러섰지만 그녀는 여전히 앉아서 똑같이 불안한 자세를 유지했다. 마침내 자리에 앉았다. 단 한 번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녀는 소매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우리 사이의 탁자 위에 그녀가 그것을 놓았다. 땅에서 불과 반 인치 떨어진 곳에 구형 물체가 매달려 있었다. 부드럽게 떠다니며 은은하게 빛나네. 삑 열쿠가 소리를 냈다. 감정을 투사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조심하세요. 노출 결과 일부 사람들은 가벼운 환각 눈물 또는 공감적 피드백을 경험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구체에서 또 다른 맥동이 느껴진다. 감정이 밀려왔다. 정확히 생각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다. 자줏빛 하늘 아래 서서 정전기처럼 바람이 스치는 가운데 갈망하고 기다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에어빌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저 관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 빛나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은 나를 피해갔다. 하지만 나는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다. 구슬은 희미해져 비밀처럼 소매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는 미소를 짓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은 아주 살짝 구부러졌다. 점심 식사 후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대기 조건을 잘못 시뮬레이션하여 외교부의 환경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이 이케바파 증가했습니다. 공기 중에 미세한 웅궁거림이 있었다. 어쩐지 천장 패널이 태국 새벽 소리처럼, 아니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맞춰져 있었어요. 여러 명의 승무원들이 은나무 끝없는 복도 숨결, 음악과 관련된 꿈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중 한 명은 본격적인 실존적 위기를 겪은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오직 해석 무용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S2 보안은 그를 방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한다. 사건들은 스콰이어 19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린 기술자님 공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른 종 간의 신경 경로 정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로울 수 있나요? 아니요. 정말 아주 특이해요. 그것은 유용한 정보입니다. 제 팟캐스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녀가 당신의 시각을 바꾸고 있어요. 그녀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다음번에 그녀가 내 옆에 앉을 때는 꼭 포크를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비고정형 유닛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책임감 있게 찌르세요. 라는 문구와 작은 만화 속 벌레 구멍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마치 열을 세는 듯이 자신의 쟁반을 내 쟁반 쪽으로 아주 살짝 더 가까이 옮겼다. 무언가 변했고 그 순간 나는 그것을 알았다. 우리 바로 근처가 아닌 역에서 마치 소리 이전의 메아리처럼 대기 속을 떠다니고 있어요. 그녀는 약간 몸을 낮췄다. 숨을 헐떡였다. 그러고 나서 두 번 그녀는 왼쪽 귀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앞뒤로 톡톡 쳤다. 18번 기사가 끼어든다. 그녀는 그저 나는 남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은 조건부입니다. 맥락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 순간적으로 동공이 커졌어요. 중력의 힘, 실패했습니다. 당신의 말 중 일부에는 공간적 요소가 있습니다. 중력의 힘은 동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다.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닿았다. 내가 테이블을 2번 두드렸다. 그녀의 입이 처음으로 벌어졌다. 조용히 숨을 쉬며, 하지만 단어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방해 중력의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가 입으로 말한 머물러라는 말은 역의 AI가 내면의 철학자를 드러내며 예정된 조화와 섬세한 감정의 지형에 대해 중얼거리며 문 절반을 잠그기 전까지 2시간 동안 맴돌았습니다. 정비팀에게는 감정 지형의 의미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누군가 낮 시간대 텔레비전 쇼에 대한 은유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수경재배실에 해먹을 만들고 조기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단지 점심시간까지 버티려고 했을 뿐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식당으로 가는 복도를 막아놨어요. 실용성, 신미성, 잠재적인 치수 안정성, 그리고 무드 조명.
그들을 만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나는 가로질러 걸어갔다. 알람도 없고 몸 바꾸기도 없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따끔거리는 느낌과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5차원 존재에 대한 불안한 기억뿐입니다. 그 전에도 에어릴은 기다렸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쟁반이 사라져 있었다. 그것 대신 진동하는 데이터 가닥으로 구성된 듯한 작고 삼각형 모양의 구조물이 있었는데 가장자리에서 깜빡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푹 잠겼다. 테이블에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제 탈레스 기하학에서만 중요한 각도와 일치합니다. 아주 거만한 땡소리와 함께 제 접시를 옆으로 밀어내고는 제자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건물에 가볍게 손을 댔다. 미스터리가 밝혀졌습니다. 탁자 위에 무언가가 툭 튀어나왔어요. 나선형 패턴, 프랙탈 기호, 그리고 이상 중력파. 수동 공격적인 양자역학을 전공한 잃어버린 신이 과학 박람회를 위해 그것을 조립한 것 같았다. 내 옆에 스콰이어 열고가 나타났다. 그것은 이것을 결합 행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암묵적인 합의의 한 종류. 그것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묶어두죠. 와, 그건 안 좋네요. 네, 맞아요.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 옆에 떠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인간의 실루엣, 바로 내 모습을 보았다. 둘을 연결하는 것은 밝고 맥동하는 빛의 실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려는 건가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녀가 말해요. 세상에나. 알겠습니다. 저는 에어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이 묵묵히 곁에 서 있었다. 제가 테이블을 2번 두드렸습니다. 실이 더 생생해졌습니다. 식당 천장의 조명이 우리 뒤에서 어두워졌다. 온도가 0.3도 상승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사람의 쟁반이 목적 없이 맴돌았다. 외교의 종말은 한 외교관이 소리를 지르며 창고에 틀어박혔는데 마치 숟가락을 나눠 쓰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침착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다음은 무엇인가요? 정확히 4초 동안 스콰이어 샤쿠가 처리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언어로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때 역이 바뀝니다. 조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내 침대가 다시 한번 공중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섬세한 단조의 운궁거림을 냈습니다. 나의 포부는 막연하고 초점이 없고 흐릿했다. 산더미 같은 전선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 안에서 별들이 수축하는 것을 목격했다. 심장처럼 맥박치는 고풍스러운 물건에 손가락을 둥글게 감았다. 제가 깨어났을 때 방에는 은은한 시트러스와 오존 향이 났습니다. 다음 날 역의 대사 라운지는 국지적인 시간 루프에 갇혔습니다. TX3 대사를 제외하고는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그 대사는 농업무역회담으로 정언시켜달라고 간청할 때까지 자신의 외교적 실수를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감자달에 가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노래를 부르자 정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빌 아파트에서 발산되는 중력파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